네, 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동욱 전남도 의장을 만나서 지난해 의정 활동 성과와 2024년 도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N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장 서동욱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청룡회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23년 지난 한 해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 해였습니다. 뭐 월급쟁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이 경제나 일상도 좀 회복이 되고 모든 도민들이 희망을 안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2대 전남도 의회 지난 1년의 의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4대 의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이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국립의대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 행사 성공 개최하는 이 네 가지 의정 목표를 가지고 좀 했는데요. 네. 뭐 돌이켜 보면은 이제 성과는 성과대로 좀 있고 또 미진한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일단은 소통하는 의정을 좀 확대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도민들과 관련된 의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못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전 11대 의회보다는 30뭐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까 한 33% 이상 또 횟수도 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의정의 문턱을 좀 낮추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정책에 좀 많이 반영하는 네. 그런 한 해로 좀 기억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결과에서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는데 네. 전국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 정책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도의회가 광역의회 부분에서 최우수상, 그래서 이 최고상이죠. 네. 최고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전남도 의회 주요 성과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정의 문턱을 낮추면서 현장과 소통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작년 제가 4월인가 4월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 그 천안의 아침밥 이게 네. 목포대 총장님이 저한테 좀 제안을 하셔서 저도 네. 일찍이 아침에 뭐 8시 정도 가서 대학생들하고 아침밥 같이 먹고 같이 좀 현장에서 이제 대학생들 목소리를 듣고 한 학생이 좀 기억이 났는데 네. 매일 아침에 그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가고 엄마한테 보낸대요. 네. 그래서 엄마는 그거 보면서 안심을 하고 학생은 또 뭐 엄마하고 그렇게 좀 보여주면서 네. 참 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밥 현장 갔다 와서 바로 관련 조례도 좀 제정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이제 전남도에서 대학생들 천원 아침밥 사업들이 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에서 좀 소통 의정들을 펼치는 것들이 좀 성과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 주셨지만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ESG 네. 실천 조례를 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1개 과제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4월 조례 제정 이후에 도의 내에서 이제 플라스틱 물병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텀블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재생 가능한 종이팩 네. 생수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거지만은 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월급 끝전들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끝전 모아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600만 원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적십자 회비도 500만 원 기부를 하고 네. 또 집에서 남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 저희들이 한 1,300점 정도 모집을 해서 네. 아름다운 가게에 좀 기부하면서 같이 나누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지역사회에서 지방의회가 그런 어떤 나눔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회상들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에서 최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성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의회 국제교류의 새로운 모델들을 좀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국제교류 하면은 이제 의장이 이제 뭐 좀 주변 뭐 친한 사람들 이렇게 같이 좀 가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일회성으로 끝나서 안 된다. 결국에는 이제 도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연속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의원 친선 연맹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몽골 지금 이제 5개 친선 연맹이 구성이 돼서 의원님들이 가서 거기 성장이나 의회하고 같이 좀 협약도 맺고 그다음에 서로 외교라는 것이 서로 필요한 것들 좀 주고받는 거니까 네. 저희 전남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얼마 전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립 총장이랑 저희 이제 의원연맹 같이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유학생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회 국제교류에 좀 새로운 상들을 좀 정립을 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본 예산에 대해 네.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아시지만은 뭐 정부에서 세수가 너무 좀 줄어가지고 지방 정부 모든 지방 정부가 좀 살림이 넉넉치는 않은데 그런 조건에서도 저희들이 눈여겨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이제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만원 주택 네. 이게 예산이 한 4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데 대해서 인구 대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남의 청년들이 쉽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1터하고 3터 이게 이제 주거 문제가 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좀 인구 정책 관련해서 좀 대표적으로 새롭게 좀 발굴한 정책인데 여기에 대한 좀 논쟁들이 이제 의원들 내부에서 좀 있었는데 일단은 네. 그것은 이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 수당 네. 도교육청 이것도 552억 정도 되는데 요 부분도 이제 의원들 내부에서는 좀 뭐 분분했는데 좀 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급식비 단가도 한 400원 정도 올려서 네. 급식의 질도 높이는 이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네. 재정이 어려워도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좀 삭감을 하더라도 네.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증액을 하면서 도민들이 좀 삶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끔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심의 방향 그런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전남도 의회는 꾸준히 전남권 의대 설립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의회는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까?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도민들의 30년 수건이자 전남 차별의 상징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2대 의회 개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한 분씩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진보당, 정의당 네. 정파를 초월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이슈를 좀 하기 전에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좀 잠잠했던 의제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도민들의 좀 유치 열기나 이런 것들을 좀 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를 4차례 좀 거쳤고요. 그다음에 의대 신설과 관련된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이제 정부에 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면담을 해서 의대 신설의 필요성들을 좀 피력을 했고 10월 달에는 이제 국회에서 저희 대책위 주관으로 기자회견하고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집회도 하고 네. 그다음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는 호소문도 제가 직접 대통령실에 좀 접수를 좀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이것도 이제 최초인데 여야 사당 네. 이게 국민의힘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사당, 도당 위원장들께서 우리 도의회에서 같이 그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발표하는 의대 정원 네. 확대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좀 여주라. 네. 그다음에 4월 총선 때 각 당에서 모두 다 공약을 걸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뜻 협약을 좀 맺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강주시의회하고 또 공동으로 네. 전남권 국립의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네. 공동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 그동안의 활동들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남 지역 전체가 의대 설립을 강하게 갈망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정부 차원의 분위기나 의대 신설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가능성도 뭐 가능성을 좀 타진하는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좀 희망의 불씨를 좀 튀었다. 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지난 코로나 시기 거치고 그다음에 응급이나 긴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료 공백들 있다 보니까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 18년 만에 네. 의대 정원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역 의대 신설 문제도 검토를 하겠다. 네. 그 전에는 뭐 감히 언감생심 뭐 생각도 못했던 그다음에 아예 그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않았던 건데 일단은 네. 그렇게 검토의 대상이 됐다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모든 통계나 그다음에 논리적이든 어떻든 간에 제일 열악한 지역이 이제 네. 전남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갈 수 있는 병원을 못 찾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병원에 가서도 광주 전남에 제일 큰 대학이 그 전남대 병원 아닙니까? 네. 전남대 병원 그 우선 가서도 골든타임을 못 지켜서 해마다 한 300명 가량의 좀 도민들이 좀 죽어가는 이런 현실들 다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 올해 4월 총선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결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이 여전한데요. 그렇습니다.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전남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생산량으로 보면은 한 58.2%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남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좀 타격이 좀 큰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12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 정부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건의안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한 다섯 번 정도 건의안을 좀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뭐 농산위원장부터 해서 농산위원들 삭발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방류가 결정이 되고 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어업인들이 그 닥칠 피해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의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당장에 현장에 어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좀 청취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도 단위에서 해결될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피해 그다음에 수산업을 보호하는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전남 어업인들의 어려움들, 전남 수산업의 어려움들을 좀 호소를 하면서 제도적인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또 지방 소멸 위기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방 소멸 위기 관련 건의안을 네. 대한민국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죠. 이게 지역 기회발전 특구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지방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 회사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은 그 지방에 특별한 혜택,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겠다. 그래서 지역이 골고루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기회발전 특구인데 이 기회발전 특구도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이 되는 거지 실제로 전남까지 내려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에 이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지방 소멸 지역에는 좀 더 과감하고 그 기업한테 매력적인 그런 인센티브나 혜택이 좀 지어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그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쪽에서 하고 그 밑으로 안 내려오면은 실제로 그 애초에 가졌던 정책적인 취지 자체가 실행이 되기 어려우니까 지방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광주 민간 군공항의 전남 통합 이전 촉구 관련해서 네. 네, 말들이 좀 많은데요. 전남도의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도의회에서도 일단 뭐 해당 그 무안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 의견들도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은 작년 11월 22일 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뭐 건의안이 촉구 건의안이 이제 그 상임위원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이제 심의를 좀 통과한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안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광주시에 대한 요구, 그래서 광주시가 애초에 약속했던 민간공항 이전을 확답을 해주라, 네. 실행을 해주라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무한 국민들한테 좀 주어질 여러 가지 좀 지원책들이나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소상히 좀 밝혀주라. 네. 그다음에 이제 전남도와 무안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자세로 공론화장에서 네. 열린 자세로 좀 대화에 좀 나서라.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건의한 내용인데 결국에 이 문제는 이제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무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 가령해서 소음이나 뭐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들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려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불식시킬 것은 행정의 책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과 그 대화에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아마 이번 달 24일 정도 네.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한 그 토론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뭐 제출된 건의안 본회의 상대 문제는 좀 판단하려고 합니다. 네. 네, 끝으로 올해 전남도의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남권 의대 네. 신설을 확장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네. 다음으로 또 항상 현안이지만 민생 경제를 좀 회복하는데 힘을 좀 집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방 소멸을 효과적으로 좀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굵직굵직한 현안들이죠. 그래서 이런 굵직한 현안들을 또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좀 담아서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도의회가 좀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언제나 우리 200만 도민들이 의정에 좀 든든한 동반자가 되주셨는데 네. 저희 도의회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